일본의 경제 도발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소재, 기술, 부품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해졌죠. 사실 그동안 소재 부품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검증된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박원주 특허청장과 함께 소재 부품 기술의 현주소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10여 년 전에 KBS 선배 기자 중에 한 분이 소재 부품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때 한창 잘 나가던 국산 LCD TV를 전부 다 분해를 해봤거든요. 예. 모든 부품을. 그런데 보니까 국산화율이 절반이 채 안 됐더라고요. 물론 워낙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산업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소재 부품 기술 수준 냉정하게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만약 국산화율을 근거로 해서 소재 부품의 작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산화율이 지금 현재 약 27% 그리고 45% 이 정도입니다. 네.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죠. 네. 다만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다라는 네.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특허 무역 수지 적자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 51% 수준 떨어져 있는데 네. 문제는 대일 특허 무역 수지입니다. 이것은 71%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2018년 대일 특허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적자 중에서 94.3%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아프게 생각하는 네. 부품 소재 분야의 적자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보다도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더 아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네. 기필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R&D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R&D 규모가 5위입니다. GDP를 감안하면 1위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R&D의 성과를 들여다보면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현재 판단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서 R&D 전략을 짭니다. 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시장에서 얼마나 특정 R&D를 원하는지를 봐야 되고 네. 또 특허 빅데이터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R&D 전략을 짜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직 보강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R&D에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원하는 기술들이나 소재를 개발하는 데는 아직 좀 부족함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국산 소재나 국산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원천 소재나 원천 기술을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또 국산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산업에서 소재와 부품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술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 또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해서 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소위 캐치업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추격형 성장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앞서 있는 나라들을 가급적 빨리 벤치마크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빠른 시간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연가에 내놓는 것이 목적이었지 네. 그 제품의 구성품 중에 얼마가 국산인지에 대한 관심을 좀 덜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투자를 좀 덜했고요. 네. 하지만 일본과 같은 나라는 꾸준하게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투자를 계속해서 네. 기술 개발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지식자산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싶어도 일본 때문에 좋은 부품 소재 기술 확보하기 어려운 장애에 부딪히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포토레지스트와 그렇죠. 관련해서 본다면 일본이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이 네 나라에 있는 특허 중에서 65.1%를 이미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허 이외에도 영업비밀 등을 통해서 중요한 기술들을 계속 보호해 가고 있죠. 네. 미국도 이런 예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가 지식재산권 보호인데 그렇죠. 그 의미는 뭐냐? 미국이 개발한 기술을 세계시장에서 계속 보호받고 네. 그래서 기술 선점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배후에 깔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이것만 보면 예. 우리가 정말 아픈 곳을 찔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 관련해서 이번에 특허청에서 우리나라 이 새 제품의 품목에 대한 특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싹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폴리 이미드 필름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수소에 대한 특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분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폴더블 폰에서 꼭 써야 되는 그
접이형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우리나라도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만 네. 외국 기업에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선도 기업과, 즉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공정이 네. 생산의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단서를 저희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단서를 기업에 제공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일본과 차별이 있는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R&D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술 국산화에 대해서 그런 길을 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런 방법만이 아니더라도 네. 타 분야, 타 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각 겪고 있는 기술애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의 부품에 미세한 공급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네.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 분야의 특허 기술에서 해법을 발견해서 적용했던 그렇군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하나가 세계 유수 기업에 독점 납품한 성과를 내기도 했죠. 산업의 연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산업 생태계라는 표현을 흔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만큼 산업의 분야가 다르더라도 예. 기술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기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특허를 가진 국내 기업이 있는데도 이거 양산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또 양산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네.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불화수소 말고도 우리한테 원천 기술이 있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양산 단계에 적용하고 테스트를 해서 적절한 물건이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기술의 축적이 그 단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산이 된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기 위해서 네. 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에 서로 합을 맞춰보고 서로 조정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네.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네. 따라서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특허가 있다고 해서 바로 양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장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고 네. 또 공장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장기간 써주겠다는 수요기업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의 소저기업이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주고 있는데 굳이 국내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네. 그런 생산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고 네.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에 대한 타격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네.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안 되는 거고 예. 언제 또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가 이미 가진 특허를 피해서 어떻게 예. 새로운 특허를 얻느냐 이걸 또 예. 산업으로 연결시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급처를 일단 단기적으로 다변화하고 네. 또 핵심 품목에 대해서 R&D를 집중 투자하고 대체적인 기술 도입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자체를 안정화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차별적인 정책을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체계를 갖추어 가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허 빅데이터입니다. 네. 특허 빅데이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특허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4억 2천만 건의 데이터거든요. 네. 이 데이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시장의 기술 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을 원천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중소기업이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술을 국산화해서 오히려 외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장악하던 영역을 확보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말뿐이 아니라 예. 그대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